안녕하십니까, 아는토메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다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 한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 명단 안에는 놀랍게도 중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중국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합니다. 중동, 아시아, 전 세계로 이어지는 에너지 통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 폭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충격, 즉 세계 경제의 스위치가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중국이 들어갔는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죠.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우디, 이란, UAE 등과 밀접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중국은 수입만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느냐? 미국은 군사력을 투입하고 중국은 석유에 대한 혜택을 받고 유럽은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비용은 누가 대고 있느냐? 대부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지켜주나? 같이 쓰고 있다면 같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논리죠. 핵심 정책 방향은 다자주의 글로벌 경찰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들어갔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군사적 현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중국 해군은 아직 제한적이죠. 즉,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이란과 경제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장기적인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호르무즈 문제는 이란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중국이 개입하면 이란을 압박하는 구조가 되고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 군사력을 쓰는 게 더 좋죠. 그리고 굳이 그러한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 지켜주면 우리는 그냥 쓰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다. 아닙니다. 국제협력이다. 아닙니다. 이건 세계 질서의 재편 신호입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미국은 군사력을 제공했고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받아왔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소비했으니까요. 이란은 그러한 리스크의 공급자였습니다. 세계는 그러한 결과를 소비했던 구조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를 깨려는 겁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 질서는
미국은 세계 경찰이었고 동맹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무임승차됐죠. 트럼프 대통령식의 질서는 돈을 내라, 책임져라, 가치 위험을 부담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패권 유지 방식의 변화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포함된 이유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군사적 부담, 이란과의 관계, 전략적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메시지는 호르무즈는 미국이 지키고 중국은 이용한다. 이 구조를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대 중국, 안보와 경제, 책임 대 무임승차. 이 세 가지가 충돌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입니다. 한국 주요 언론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트럼프 또 동맹 압박, 국제협력 요구 논란, 미국 일방주의 확대. 또 다른 프레임이 있다면 중국 포함 요청 이퀄 비현실적 요구, 외교적 무리수. 또 이제 다른 프레임은 중동 긴장 고조 우려, 군사적 충돌 위험,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빠져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빠지는 핵심이 있습니다. 빠지는 질문은 왜 미국이 계속 비용을 내고 있었는가? 중국은 왜 책임을 안 지고 있는가? 누가 실제로 이익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즉, 구조는 사라지고 갈등 프레임만 남았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언론 시각은 트럼프 이퀄 문제를 만드는 인물, 미국은 긴장을 높이는 주체, 중국은 관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식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은 비용 부담자, 중국은 무임승차자. 따라서 문제는 불균형 구조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식의 프레임이 나오나? 이거는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국제협력 중심의 사고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협력, 외교적 안정을 중심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분담 요구라든가 책임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갈등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반 트럼프 정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도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는 과거 이미지, 정치적 프레임이 이미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트럼프는 압박, 다른 지도자는 리더십,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문제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와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도는 군사 긴장, 외교 갈등으로만 다룹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왜곡이 생기느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구조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국이 혜택을 본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 프레임에서는 트럼프가 갈등을 만든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해석의 왜곡입니다. 한국 언론은 갈등을 보지만 트럼프는 구조를 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토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